여러분, 제 오른쪽 위에 이 빨간 친구 보이세요? 히어로죠. 히어로는 뭐죠? 악당과 싸웁니다. 악당이 있어야 영웅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저희 정부는 투기꾼과 전쟁 중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완화요. 투기꾼들이 돈 버는 거 지켜보실 거예요? 양도세 완화요. 반대입니다. 양도세 완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좀 정의로운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투기꾼이 시장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죠. 돈 많이 벌고 빠져나가려면 양도세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양도세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들은 지금까지 사 모았던 그 돈, 남은 차액을 다 환수한 다음에 이득을 보고 빠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 꼴 보시겠어요? 지금 정부가 만약에 안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뉴스에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론에 흘리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진 않고요. 국민의 여론을 살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양도세 완화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양도세 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기꾼들 여태까지 돈 번 거 세금 별로 안 내고 싹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켜보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고 하면은 되게 괴로울 것 같죠. 오늘은 제 팬분들이 아니라 제 안티 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세금으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으시죠. 세금을 막 천정부지로 올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죠?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종부세 때려가지고 그냥 사는 게 괴로워지고, 여태까지 불로소득으로 얻은 거 그냥 다 뱉어냈으면 좋겠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 양도세 완화 반대예요. 저는 양도세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양도세를 더 강화하면요, 시중의 매물은 아예 없어질 거예요. 누가 집을 팔아요? 집 안 팔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알아요. 야, 양도세 비싸든 안 비싸든 종부세랑 세금 때문에 죽어나가지 않겠냐. 여러분이 보셨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집을 가진 분들이 지금 종부세랑 재산세 때문에 집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직접 상담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 없어요.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에 세금 무서워서 파신 분들 중에 지금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하는 분들은 많이 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내 집은 지켜야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양도세를 완화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양도세를 완화하는 순간 시중에 물건이 늘어나요. 시중에 물건이 늘어나면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으면 돈이 급한 분들 또는 차익을 빨리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싸게 팔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꺾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양도세가 세면 셀수록 아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완화를 안 하고 양도세를 강화한 상태로 시간을 최대한 길게 끌면, 아니 앞으로 남은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시간을 채울 수 있다면 아마 이 현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예전에도 양도세 강화가 있었고 그게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양도세를 만약에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시중에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벌 거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1억을 차익으로 남겼는데 내 손에 3천만 원밖에 못 가져가다가 갑자기 7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표현으로 그걸 받아주는 호구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투기꾼들은 돈을 벌 거예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매물이 없어서 꾸역꾸역 내 가족들 바깥에서 힘든 시간 보낼까봐 꾸역꾸역 최고가에 사고 있는 눈물 흘리는 가장들은 없어질 거예요. 양도세 완화를 하면 시중에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취득세를 줄이면 다주택자가 다시 늘어날 거예요.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투기꾼들이 또 집을 여러 채 사기 시작할 겁니다. 대신 그 과정에 따라 세금은 더 낼 것이고, 그리고 전세는 많이 놓을 거예요. 양주나 동두천이나 일부 지역에 입주가 있는 곳은 지금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천도 포함이에요. 과천이라 그러면 믿으시겠죠.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내 몸뚱이는 집 하나에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세를 놔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도 늘어나요. 취득세를 내리면 전세가 늘어날 것이고, 양도세를 완화시키면 매매가 늘어날 것이에요. 시중에 매매 물건이 부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하죠. 둘 다 조금씩은 해결이 될 거예요.
세금을 하나하나 풀 때마다 시중에 매물은 많아질 것이고 지금 꽉 막혀있는 어떤 혈관들이 풀릴 것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지을 거예요. 왜? 돈 되니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만약에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건설사가 발굴을 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미분양이 날 때까지. 미분양이 나면요, 주택가격 상승은 멈춰요. 서울의 신규 아파트가 미분양인데 구축 아파트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그냥 눈 감으시면 돼요. 누군가 돈을 버는 것. 그거 안 되잖아요. 남이 돈 버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상관없거든요. 저는 노력한 사람이 돈 버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지 바깥에 돈 많이 버는 분들 진짜 많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연예인들, 정치인분들. 아니 노력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잘난 만큼 가져가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죠? 저는 배 아픈 삶은 이제 살지 않아요. 질투와 시기를 하면 나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생기면 안 되고 누군가 팔아서 돈을 벌어도 안 되고 그리고 건설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도세 강화하고 취득세 강화하고 그리고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로 묶으면 돼요. 그리고 이대로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대로 쭉 갈 거예요. 매매 물건이 없어서 최고가 신고. 전세가 없어서 전세가 신고. 분양은 찔끔. 2021년도, 2022년도 여러분들은 관심 없고 뉴스만 보시겠죠? 몇십만 채 공급, 몇백만 채 공급, 공급 계획 세우겠다. 용적률을 완화해서 집을 짓겠다. 여러분, 땅에 높이 지으면 집이 많이 나오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 쌓아 올려서 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고요. 계속 있던 얘기예요. 뭐가 안 될까요? 딱 두 개만 생각해 보세요. 교통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차가 안 막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지역에 과밀하게 사람들을 살게 하면요 교통이 엉망이 돼서 경기가 막혀요. 그쪽에 뭐가 순환이 안 된다고요. 난리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생각하시잖아요. 요새 학교가 팽팽히 남아 도니까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학교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학교를 멀리 보내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동네 중에서 과밀학급 때문에 난리가 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죠. 왜? 학교를 지을 땅이 없거든요. 하나 더 학교 하나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공급계획도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이 공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 탐욕꾼들, 이 자본주의의 돼지들, 건설사들 있죠?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하나만 지켜주면 돼요. 돈을 벌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요새 삼성전자 좋아하시죠?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찬양을 하시죠? 현대차 좋죠? 애플카 만들대잖아요. 얘네는 탐욕스럽지 않아요? 얘는 돈 벌어도 돼요. 삼성전자는 돈 벌어도 오케이. 현대차도 오케이. 기아차도 오케이. SK 계열사도 다 오케이. 다 그냥 나랑 상관없고 재벌들이니까 내 주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건설사는 돈 벌면 안 된다는 거네요. 반도체 원가가 얼마예요 여러분? 아 반도체는 그 폭리가 아니다. 건설 자재랑 다르다. 그럼 여러분이 집 지어보세요. 집 지을 수 있으세요? 반도체가 폭리를 취하는 이유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밖에. 자동차가 폭리를 취하는 이유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밖에. 건설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그들 밖에 못 만들어요. 아파트 양식을 갖추고 자이란 마크가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아하시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저도 열심히 벌면 되죠 뭐. 하지만 남이 돈 버는 게 아깝고 남이 어떻게 잘 되는 게 싫어서 이거저거 다 틀어막고 세금으로 때리는 게 좋으시다면 저도 뭐 호응할 수 있어요. 양도세 완화 반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양도세 완화 정책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더 강화시켜주세요. 전 양도세 일괄 80% 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시장은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지금 다주택자 투기꾼들은 집을 못 사요. 12%의 취득세를 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물론 사고 있는 집들은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우량한 집을 살 수는 없어요. 못 삽니다. 근데 왜 시세는 계속 올라가죠? 이거를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 말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간 거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멋진 집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절대 만들 수 없고 지을 수 없는 것들, 그거는 그분들의 탐욕, 그들의 이기주의에서 왔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돼요. 그래서 전 sarcasm, 비꼬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양도세 완화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이런 영상을 아무도 만들질 않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면 좀 와닿는 게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걸 원하는 거지, 뭐 여러분을 욕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라는 사람의 포지션에서 지금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실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 이론은 사실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장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정상화돼서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최소한 매물이 좀 있고 전세가 좀 있어서 골랐으면 좋겠어요. 고르고 예전처럼 그냥 고르고 사고, 이게 지금 막 매물이 없어가지고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집주인들이 갑질하는 거 저는 싫어요. 시장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딴 식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거품이 쌓이면 나중에 굉장히 빨리 급락을 하거든요. 뭐가 계기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 취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상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제가 느끼고 공부한 바가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